이제 회원님이 너무 심한 통증을 느끼지 않는 한 그 범위 안에서 좀 약한 정도의 통증을 참아가면서 그렇게 운동을 시켰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힐링무브 TV의 이주환 대표입니다. 네, 오늘 영상에서는 힐링무브 필라테스에서 진행하는 여러 재활 필라테스의 케이스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대표 원장님을 직접 모시고 50견에 대해서 케이스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인사해 주세요. 저는 힐링무브 필라테스의 원장 최소연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좀 케이스 소개를 해드릴 건가요? 오늘은 제가 맡았던 회원님 중에 한 분인데요. 50견을 가지고 방문해 주신 회원님의 케이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간단하게 50견이 어떤 거죠? 네, 일단 50견은 대표적으로 50대 이후에 많이 발생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고, 팔이 쉽게 말해서 안 올라가는 증상이 가장 흔한 증상 중에 하나예요. 50견은 팔을 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방면으로 움직임이 제한되는 것을 50견이라고 합니다. 네, 50견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가동 범위가 상당히 제한되는 그러한 질환으로 알고 있는데, 화면을 보시면서 어떠한 이제 비포 애프터가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운동을 좀 진행했는지를 설명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진을 보여드리면 비포랑 애프터 사진인데요. 처음에 오셨을 때는 각도로 쟀을 때 38도 정도 나오셨어요. 근데 중기쯤엔 한 달 반 정도 진행하셨을 때는 56도 정도로 가동 범위가 향상이 되셨고요. 이 사진으로 봤을 때는 이제 38도에서 56도까지 각도를 진행을 했고 결국에는 다 들어올리셨잖아요. 네. 그 사진도 먼저 볼까요, 미리? 그 사진은 여기. 그래서 있습니다. 결국에는 처음에 왼쪽 사진으로 시작했다가 아까 중간에 한 반 정도 더 들어올렸다가 이제는 거의 재활이 됐을 때 거의 대부분 다 들어올리는 네. 가동 범위 회복을 시켜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야기할 때 초기의 가동 범위 향상과 그다음에 중기 이후의 안정성 운동에 대해서 나눠서 또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조작 아니고요. 실제 케이스입니다. 처음에 오셨을 때는 50견이 정말 심하셔서 요 38도 정도밖에 들어 올리지 못하셨고, 따님의 권유로 이렇게 따님이 직접 데리고 오셨어요. 그래서 60대 여성이시고 특별히 뭐 일을 하시거나 그런 건 아니신 상태였습니다. 통증은 어떠셨나요? 통증은 요 정도만 들어도 사실 통증을 많이 호소하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막 많은 운동을 할 수는 없었고 거의 어깨 관절 스트레칭 위주로 운동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어떤 운동 했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초기에는 스트레칭을 많이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좀 수동적으로 제가 이게 팔을 움직여주기도 하고 좀 풀어주기도 하고 그런 이제 마사지 같은 것들도 많이 진행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스스로 운동하실 때는 이런 막대기를 들고 이제 필라테스 센터에서 사용하는 필라테스 막대기인데요. 이런 막대기를 들고 반대쪽 팔로 아프지 않은 팔로 팔을 들어 올리게끔 해서 수동적으로 이렇게 스트레칭을 진행했어요. 그래서 센터에서는 이렇게 막대를 잡고 하시도록 알려드리고, 집에서 하실 때는 장우산 같은 기다란 도구를 들고 똑같이 수행하실 수 있게 집에서도 좀 관리를 하실 수 있게 많이 이런 운동법들을 알려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수동적 스트레칭을 좀 알려드렸었고, 네. 네네. 그리고 일단 50견이 좀 심하실 때는 팔을 들어 올리는 것 자체가 많이 힘드시기 때문에 사실 그냥 이런 식으로 스트레칭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스트레칭 하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좀 벽이나 바닥 아니면 의자 같은 걸 잡고 스트레칭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래서 영상을 먼저 보여드리면
팔은 가만히 패드에 고정이 되어 있고 몸통이 뒤로 가면서 자동적으로 어깨가 스트레칭 되는 그런 동작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CKC 방법, 그 지면에 이렇게 팔이 붙어 있는 상태에서 몸이 움직이는 그런 방식의 스트레칭을 추천드려요. 무조건 팔을 드는 게 아니라 뭔가를 받치고 천천히 내 가능한 범위만큼 뒤로 빼면서 팔을 높이를 증가시키는. 네, 그게 이제 스트레칭. 어깨에도 부담이 훨씬 덜하고 훨씬 몸통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힘을 들이지 않고 스트레칭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일단 오십견이 생기신 분들은 공통적으로 회전근개가 많이 경직이 되세요. 우리가 회전근개 근육은 어깨 날개뼈 견갑골에 붙어서 앞과 뒤를 이렇게 담당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깨를 딱 잡아주는 어떤 안정성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근육들인데 그런 근육들이 경직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팔을 들기가 힘들겠죠. 특히 이제 내외전 하는 가동 범위가 많이 제한이 되시는데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내외전이 많이 제한되셔서 이런 슬리퍼 스트레칭이라고 하는 스트레칭을 많이 진행시켜 드렸어요. 지금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아래팔을 눌러주면서 안쪽으로 이렇게 내외전이 되게 하는 스트레칭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도구가 필요 없이 맨몸으로도 진행하실 수 있기 때문에 집에서도 꾸준히 하시게끔 숙제로 많이 내드렸고요. 네, 이런 식으로 내 반대팔로 또 밀어주는 스트레칭입니다. 이게 이 운동의 목적이 뭐죠? 일단은 오십견의 상황에서는 어깨 뒤쪽에 있는 회전근개들이 많이 좀 타이트해져요. 그러다 보니 이제 자연스럽게 내회전하는 가동 범위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제 외회전 근육들을 늘려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옆으로 누워서 팔을 딱 윗팔을 고정시키고 그 상태에서 얘를 누르게 되면 그냥 뒤쪽에 있는 외회전 근육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는 스트레칭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내외전 그쵸. 가동 범위도 좋아지겠죠. 네, 참고로 제가 덧붙이면 이제 극하근, 소원근 같은 부분들이 이제 뒤쪽에 있는 후관절랑이랑 유착되는 네. 거를 좀 해소하는 그런 스트레칭의 목적이라고도 설명할 수 있죠. 네, 맞습니다. 네. 근육을 늘리는 것도 맞지만 관절 주머니, 관절낭이라고 하죠. 관절낭을 이제 후방도 뻣뻣해지고 전방도 뻣뻣해지기 때문에 전후방 관절낭을 다 스트레칭하는 게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후방 관절랑 스트레칭이잖아요. 네네. 그럼 전방 관절랑 스트레칭도 한번 볼까요? 네, 그것도 제가 정리를 좀 해놨는데요. 네. 그거는 이제 다른 글에 게시가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되게 좀 단순하고 직관적이죠. 팔을 뒤로 쭉 신전하면서 어깨 앞쪽을 스트레칭 해주는 방법이에요. 그냥 하게 되면은 팔이 너무 이렇게 견갑골이 내전되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서클링 같은 걸 잡고 뒤로 쭉 뻗어내시면 훨씬 더 전방 관절낭이 늘어나는 느낌을 느끼실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게 어깨 가동범위라는 게 굴곡 앞쪽으로 드는 것도 있고 뒤쪽으로 신전시키는 것도 있는데 앞이 보이다 보니까 네. 우리가 너무 앞쪽으로 가는 각도만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원장님 케이스처럼 신전을 통해서 대흉근뿐만 아니라 이 전방 관절랑도 늘려야 오십견의 전체적인 가동 범위가 당연히 좋아질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슬리퍼 스트레칭은 후방 관절랑 스트레칭이고 이렇게 팔을 뒤쪽으로 뻗는 링을 끼고 이런 거는 전방 관절랑 스트레칭으로 둘 다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초기 재활에서 여러 가지 가동 범위 운동이 있을 텐데 네. 설명을 쭉 해주실까요, 이제? 다시 아까 글로 돌아가 보면 이런 식으로 스트레칭까지 진행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실제적으로 좀 근력 운동을 또 들어가야 돼요. 근데 뭐 엄청나게 무거운 무게를 들기보다는 이때는 무게도 못 들 정도로 어깨 힘이 많이 약화가 된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맨몸 위주로 많이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양쪽을 비교하기 위해서 둘 다 한 번에 보여드렸지만 양쪽을 동시에 수행하지만 실제로 진행하실 때는 한쪽씩 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특히나 이제 환측을 더 메인으로 해서 지금 보시면
왼쪽이 현저하게 또 가동 범위가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왼팔이. 그래서 그 말은 이제 왼팔에 또 근력 약화가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 외회전 운동, 대표적으로 우리가 아는 이런 외회전 운동, 이렇게 영도에서 진행을 할 수 있지만 좀 더 이렇게 범위를 늘려가면서 사실 초반에는 이 외전조차도 많이 힘드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가능한 가동 범위 만큼만 올리시고 이런 식으로 바깥쪽으로 돌리는 회전근개의 약한 어떤 운동, 등장성 운동이라고 하죠. 이런 운동을 진행하시면 돼요. 이렇게 네, 계속해서 또 네. 일단 이거는 외회전 운동이고 내외전도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돼요. 뭔가 바닥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들어 올리면 그 바닥에 누워 있다고 상상을 해보시면 바닥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팔을 돌리면 그건 내외전 운동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거는 그 상황에 맞게 진행하시면 되고, 그리고 또 제가 정말 많이 초기에 진행했던 스트레칭이에요. 그냥 팔을 이렇게 빙빙 돌리는 거죠. 몸통은 고정한 상태로 그냥 어깨를 빙빙 돌려서 GH 조인트의 움직임을 계속해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런 운동이 먼저 선행이 되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더 굳어진 어깨가 계속해서 경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을 교육을 시켜드려서 집에서도 꾸준히 관리하실 수 있게 해드리면 좋아요. 오십견 재활을 보면 교과서에 제일 먼저 나와 있는 그런 가동 범위 운동이기도 하죠. 네, 네, 좋습니다. 되게 단순하지만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그래도 이런 스트레칭이 먼저 선행이 되고 그다음 굳은 어깨가 조금 풀렸을 때는 이런 식으로 짐볼을 이용해서 가볍게 운동을 합니다. 뭐 어떻게 하는 거죠? 이제 일단 벽에 짐볼을 올려놓고 주먹으로 그 짐볼을 미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가능한 범위 안에서 만약에 팔을 요만큼밖에 못 들면 요 정도에서 짐볼을 밀 수 있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런 식으로 주먹을 쭉 뻗어내면서 짐볼을 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밀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뭐 정거근이라든지 이런 어깨 근육들이 많이 활성화가 된 상태에서 짐볼을 천천히 이렇게 원을 굴리듯이 움직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지금 배속이 돼서 좀 빠르게 보여드린 건데 실제로는 굉장히 천천히 수행하셔야 돼요. 천천히 하시면서 회전근개부터 시작해서 어깨 깊은 곳에 있는 안정한 근육들을 활성화시켜주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포인트는 천천히 하셔야 된다는 거. 네. 그리고 밀어내는 힘을 계속 쓰시면서 하도록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가동 범위 운동, 그다음에 짐볼 밀기 운동 이렇게 초기에 이렇게 계속 진행을 하신 거죠. 네. 이것도 보여드리면 이건 어느 정도 좀 가동 범위가 좀 확보가 됐을 때 시켰던 운동이고, 짐볼 위에 엎드려서 일단 후면부의 활성화를 시키는 거죠. 그 상태에서 T-레이즈 운동을 진행한 거예요. 그래서 중하부 승모근까지 같이 좀 운동을 시켜주면 전체적으로 어깨 근력이 좋아지는 방향이 되는 거예요. 네, 이거를 초기에는 시킬 수가 없나요? 초기에도 그 회원님의 상황을 봐가면서 어느 정도 좀 가동 범위 나오는 만큼만 시켜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앞쪽만 운동시키기보다는 이렇게 뒤쪽으로 팔을 들어 올리면서 뒤쪽에 있는 근육들, 어깨 근육들, 뭐 하부 승모근, 중부 승모근, 그리고 뭐 후면 삼각근이라든지 어깨 뒤쪽에 있는 근육들을 많이 자극시켜주면 훨씬 더 호전이 빨리 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초기에는 보상작용이 너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쵸. 팔을 뒤로 올리려다 보면은 너무 거상 같은 맞아요. 보상이 많이 일어나서 네. 좀 초기보다는 그쵸. 어느 정도 가동 범위가 좋아지면 이 동작을 하는 게 좀 더 추천이 될 만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제일 처음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어느 정도 가동 범위가 많이 회복이 됐지 않나요? 네. 그리고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가동 범위가 회복된 걸 볼 수 있는데 네. 그 과정에서 했던 이제 안정화 운동이라든지 네. 이런 기타 동작들이 있을 텐데 네. 그것도 한번 설명을 해줄까요? 요 사진 중기에서
후기로 넘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음. 그래서 후기 애프터 사진을 보면 굉장히 많이 좋아지셨죠. 거의 팔이 만세가 될 정도로 많이 좋아지셨고. 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보기 전에 팔이 상당히 올라갔잖아요. 네, 그래서 50견 재활을 지금 포스팅을 저희가 함께 좀 관찰하고 있는데 네, 초기에 가동 범위가 나오려고 할 때 네. 그때 좀 강사 입장에서 어려움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 50견을 맡은 사람들한테. 일단은 팔을 움직일 때 통증을 많이 호소하시니까 그런 부분을 좀 케어해드리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좀 어렵고, 음. 그리고 가동 범위 자체가 안 나오기 때문에 시킬 수 있는 운동들이 한정적이에요. 팔을 거의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운동할 때 사용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어떤 각도에서는 좀 통증을 많이 호소하시거나 그렇게 불편감을 느끼셔서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가지수가 많이 제한이 되는 거, 그런 부분이 좀 불편한 힘든 점이라고 할 수 그렇죠. 있겠네요. 그래서 이 통증을 많이 느끼다 보니까 네. 운동 시에도 통증 호소를 많이 하실 텐데 그러면 이럴 때 대처는 운동 강사로서 어떻게 하는 걸 추천을 드릴까요?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통증이 너무 극심한 통증이 아닌 이상은 가벼운 통증 정도는 좀 참으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운동을 시켜드렸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 피셜이 아니라 재활책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50견 관리 방법은 어느 정도의 통증은 감안하면서 스트레칭과 운동을 진행하라고 나와 있고, 그래서 이제 회원님이 너무 심한 통증을 느끼지 않는 한 그 범위 안에서 좀 약한 정도의 통증을 참아가면서 그렇게 운동을 시켰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원래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 기능성 운동을 우리가 시키기를 권장을 하지만 네. 50견이라는 이 질환의 특성상 어느 정도 통증을 허용하면서 네. 유착된 관절랑을 분리하는 네. 그런 가동성 운동을 해 주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진행하면서 이제 많은 가동 범위가 회복됐는데 그 이후에 안정성 운동은 어떻게 시켰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런 통증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먼저 회원에게 고지를 해서 그거에 대해서 먼저 미리 생각을 하고 있게끔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운동하면서 설명하기보다는 운동 전에 이러이러해서 통증이 조금 생길 수 있는데 그 정도는 통증은 뭐 어느 정도 레벨 이상이 아닌 이상은 조금 회원님이 참고 하시는 게 좋다, 이런 거를 설득을 시켜주는 게 가장 선행이 돼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 후기 단계에서 시켰던 운동들을 설명을 해드리면 아까 보여드렸던 것대로 전방 관절낭 스트레칭. 일단 첫 번째는 가동 범위의 향상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50견이 시작이 되면은 가동 범위가 많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그런 가동 범위를 늘려주는 운동들이나 스트레칭을 많이 진행을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수업 오실 때마다 필수적으로 좀 어깨를 많이 푼 상태에서 운동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이런 플랭크 동작을 많이 시켜드렸어요. 그래서 CKC 상황에서 내 체중을 견딜 수 있는 그런 어깨의 힘을 강화하는 거죠. 그래서 옆구리 측면 운동도 많이 되겠지만 어깨로 받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깨에 어떤 안정화 근육들이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 사이드 플랭크 동작이 굉장히 좋은 운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렇죠. 사이드 플랭크가 측면 안정성뿐만 아니라 그건 당연한 거고 측면과 어깨의 어떤 협응, 그다음 어깨의 안정화 운동으로서 상당히 좋을 텐데 이렇게 쉬운 버전으로 좀 높은 데서 실시를 네, 하셨다가 점점 낮아지는 건가요? 그렇죠. 예, 처음에는 그냥 바닥에서 하는 거는 너무 많은 중력을 받기 때문에 어깨가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좀 일단 가장 첫 번째는 벽에서부터 시작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벽에서부터 벽 밀기부터 시작해서 점점 이런 식으로 의자 정도의 높이를 버틸 수 있게끔 하고,
이것도 괜찮으시면 점점 내려가는 거죠, 바닥으로. 그래서 바닥까지 시행을 하셨나요? 네, 바닥까지 시행을 여기 사진에는 사실 안 나와 있는데 바닥까지 이제 시켜드렸던 것 같아요.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네, 하셨고 점진적으로 이제 그다음 네. 운동은 뭘까요? 이제 두 번째로 안정화 근육들이 활성화가 되려면 어떤 불안정한 상황에서 많이 활성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불안정함을 주기 위해 이런 공을 많이 이용을 했고, 보시면 지금 8m 어떤 공을 두고 이렇게 버드독 동작을 수행하고 계세요. 그래서 아무래도 공이 말랑말랑하고 흔들리기 때문에 그런 흔들림을 버티면서 이렇게 체중을 견디는 그런 운동을 진행했고요. 어느 정도 고유수용성 운동을 많이 진행을 하신 그쵸? 거죠? 네. 보시면 굉장히 자세도 잘 나오죠? 그렇죠. 이 정도면은 많이 좋아진 상태겠죠? 그쵸? 정말 많이 좋아지신 상태고, 또 여기 그림에선 안 나왔지만 결국에는 매달리기까지 수행을 하셨거든요. 철봉에 매달리기. 저희는 캐딜락에서 매달리기로 진행을 했는데, 이제 그 정도 매달릴 정도의 근력이 된다는 거는 어깨가 정말 많이 회복이 되신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이렇게 매달리기까지 잘 할 수 있는 어깨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는 이렇게 짐볼 위에서 플랭크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무릎을 대고 그리고 팔꿈치를 대고 이렇게 짐볼 위에서 버티기를 해요. 플랭크 자세에서. 마찬가지로 짐볼이 굉장히 말랑말랑하고 크고 흔들리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어깨에서 버티는 부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올 거예요. 또 그쵸. 고유성 감각들도 많이 좀 활성화가 되고. 그래서 이런 안정화 운동을 진행을 했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이렇게. 네,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팔을 움직이게끔 했습니다.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코어에도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어깨에도 많이 좀 자극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런 불안정함을 많이 이용을 하였고요. 리포머에서 해도 좋겠죠. 리포머 풋바를 잡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팔을 쭉 뻗어서까지 비슷한 동작을 수행할 수 있게끔. 사실 이 동작은 상당히 어려운 동작이잖아요. 저희도 어렵죠. 그렇죠. 요거를 이제 버티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많은 힘이 요구가 돼요. 50견 환자였는데 이 정도까지 그쵸. 수행했다는 거는 지금 정말 기능 많이 좋아지신 회복이 거죠. 상당히 좋아지신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50견을 가지고 계신 중년 여성이 저희 힐링모 필라테스에 찾아오셨는데, 네, 최여의 소연 원장님과 함께 필라테스 운동을 진행하면서 가동 범위가 회복이 되고 또 통증 조절이 되면서 네, 성공적으로 재활을 한 케이스를 한번 소개를 쭉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정리를 해보자면, 네, 50견이라는 질환 자체는 이 GH 조인트라고 말하는 어깨뼈와 팔뼈 사이에 있는 그 관절 주머니에 연부 조직이 유착되면서 움직임이 떨어지는 그러한 질환인데, 초기에는 주로 가동 범위의 회복을 많이 시켰었고, 그래서 가동 범위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 이제 안정화 운동으로 넘어가면서 점차적으로 기능을 향상시켜주는 그러한 단계로 재활을 했던 이 케이스를 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그러면은 성공적인 재활 케이스 소개해드린 최 원장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네. 또 다음 영상에서는 다른 재활 케이스로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힐링 무브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네, 50견 불편하신 분들, 또 50견을 관리하는 강사님들께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마지막 구호하고 마칠까요? 네, 좋습니다. 재활은 힐링 무브 필라테스. 안녕.